가설검정 평균 비교 검정 중에 대응표본 T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이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대응표본 T검정에서는 다루는 표본이 서로 쌍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해서 약을 먹인 후에 실험 전과 후에 혈당이 어떻게 됐는지, 독립표본 T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혈당을 개선하는 신약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예시로 들어볼 건데요. 피실험자들 집단에서 신약과 위약을 먹는 사람들을 랜덤으로 분류했죠. 그런데 대응표본 T검정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먹기 전, 먹기 후처럼 여러 시점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5, -20, +5, 0처럼 차이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이처럼 대응표본 T검정에서는 같은 개체에 대해서 두 시점의 값을 구하고요. 같은 개체가 아니라면 동질한 집단 내에 두 값을 비교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쌍둥이가 있죠. 한 쌍의 쌍둥이에 대해서 쌍둥이 형한테 어떤 약을 먹였을 때 쌍둥이 동생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쌍둥이니까 거의 모든 조건들이 비슷하겠죠. 이 유형의 가설 검정이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험 전 집단과 실험 후 집단이 있다면 그 두 집단의 평균은 서로 같을 거야 라는 가설에 대해서 옳은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실험 전 데이터와 실험 후 데이터, 표본 데이터가 확보되고요. 물론 실험 전과 후는 각각 데이터 개체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실험 전, 실험 후, 혹은 쌍둥이 형과 쌍둥이 동생처럼 쌍을 이루고 있죠. 두 데이터를 비교한 후에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차이를 구하고요. 그림에서는 세모로 표시되고 있지만 조금 더 통계학적으로 표기를 하자면 영어로 difference, 차이를 의미하는 D로 표기합니다. 이 순간부터 D값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옮기게 됩니다. 차이를 의미하는 D값은 여러 값들을 확률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니까 확률 변수겠죠. 차이값을 통해서 결국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차이가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독립표본 T검정에서 µA-µB는 0이다 라고 표기하던 거를 이 유형의 가설 검정에서는 µD는 0이다 라고 표기를 합니다. 결국 차이를 의미하는 D값들을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 검정 통계량은 T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T검정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다른 T검정 유형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모표준 편차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T분포를 쓰게 됩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이렇게 설정됩니다. 실험 전과 실험 후의 평균 혈압 차이는 0이다.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다죠. 독립표본 T검정과 마찬가지로 대립가설의 내용이 크다, 작다라면 단측 검정이고요. 0이다, 0이 아니다라면 양측 검정이겠죠. 수학기호를 써서 간단히 표기하자면 기무가설은 µD는 0이다. 대립가설에서는 µD는 0이 아니다가 됩니다. 역시 양측 검정 케이스에서는 내가 구한 T검정 통계량이 0을 기준으로 너무 멀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지를 검정하는 것. 단측 검정이라면 0으로부터 너무 큰 케이스인지 혹은 0으로부터 너무 작은 케이스인지를 따지는 거겠죠. 실험 전후 데이터로부터 D라는 데이터를 따로 얻어서요. 이 값들을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평균을 의미하는 D바와 D들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SD를 끄집어냅니다. D바와 SD를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계값과 기강력 P-밸류가 바로바로 나오겠죠. 이 역시 R이나 파이썬 코드 한 줄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식을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설 검정에서는 대학교 중간 기말고사 볼 거 아니면은 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로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봐주면 좋겠죠. 대응표본 T검정에서도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를 깔아두고 시작합니다. 실험 전후가 혈압 곡선이 동일하죠. 실험 전과 실험 후 모집단 곡선으로부터 표본을 뽑는데요. 이때 표본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자기와 대응되는 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서는 안 되겠죠. 독립표본 T검정에서는 각각 집단에 대해서 각각 평균을 구했고 그 평균을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했다면 대응표본 T검정에서는 반드시 차이값을 구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독립표본은 이 절차가 없습니다. 차이를 의미하는 확률 변수 D를 갖고 D값들로부터 D바와 SD를 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거해서 t 검정 통계량을 구합니다. 그런데 귀무가설에서 전제한 바는 mu d는 0이었죠. 그래서 분자 부분에 0이 들어가고요. 실험 설계상으로 정해진 표본 크기인 n값, 예를 들어 20이라고 할게요. 그 숫자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 t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무한번 시뮬레이션 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실험 전과 실험 후 데이터가 매번 랜덤 샘플링 할 때마다 달라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차이를 의미하는 D 데이터들도 계속 달라지겠죠. 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검정 통계량 공식 중에 D 바와 SD 값이 매번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 T 값도 매번 달라질 거고요. T의 확률 분포를 그려보면 특정한 자유도를 가진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T 분포의 자유도는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과정이었고요. 방금과 같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나한테 실제로 확보된 데이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은 어느 값을 갖고 있는지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검정 통계량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요. 내가 구한 D 데이터를 이 식에 필터링 시킵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실제로 주어진 표본 데이터에서 차이값을 구했더니 5.1, -1.3, -4.0, 0.5와 같은 값들이 나왔다고 칠게요. 이 값들로 D바를 구하니까 0.93, SD를 구하니까 1.56이 나왔고요. 검정 통계량 T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2.67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과정도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T분포상에서 2.67이라는 값이 어디 찍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보다 더 극단적인 영역에 있는 면적을 p-value라고 하죠. 2.67에 대한 p-value는 0.015가 나오고요. 이 또한 역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유의 수준을 0.05라고 할 때 다른 유형의 가설 검정과 마찬가지로 양측 검정에서는 0.025와 비교, 이 경우에는 p-value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단측 검정이라면 마찬가지로 0.05랑 비교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p-value가 훨씬 작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는 확률적으로 나타나기가 매우 드문 데이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옳다라는 전제가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나옵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우리 데이터는 대립가설의 편을 들어줬고요. 즉 mu d가 0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더 신빙성 있죠. 단측 검정이었어도 마찬가지로 대립가설이 이겼겠죠. 이 결론을 문장으로 쓴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혹은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처럼 짧게 쓸 수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쓰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실험 전과 실험 후에 평균 혈압 차이가 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대응 표본 T 검정은 독립 표본 T 검정과 거의 마찬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표본 분석하는 과정에서 차이값을 따로 구해야 된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독립 표본 T 검정과 마찬가지로 정규성 검토 파트가 들어갑니다. 정규성 검정은 실험 전 데이터 따로, 실험 후 데이터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의미하는 D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하고요. 이 유형의 T 검정에서 또한 T 분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T 검정 통계량 공식 안에 들어가 있는 D 바에 대해서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바로 확률 변수 D의 확률 분포가 중요하죠. 확률 변수 D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요. 만약 D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상한 분포였다 그러면 저런 공식으로 구한 T 검정 통계량이 T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논리적 귀결이 완성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험 전 표본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 후 표본에 대해서 정규성을 각각 검증하는 게 아니라 두 표본 데이터를 갖고 따로 만들어낸 차이 D의 데이터에 대한 정규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가설 설정, 정규성 검토, 표본 분석, P값 비교, 결론 도출, 독립표본 T 검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다는 거, 그리고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등분산성 검정도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